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야쿠자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레지미에 대한 영상을 다루었죠. 야쿠자 영화 이야기도 잠깐 나왔는데 관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재밌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과거 야쿠자 영화는 비열한 세계 혹은 멋진 의리 있는 야쿠자를 느와르로 그려냈죠. 그런데 최근에 야쿠자 영화를 보면 느와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좀 멉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멀죠. 여전히 야쿠자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현대의 야쿠자 영화는 슬프고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쿠자는 동정표까지 받고 있는 게 현실이죠. 뭐 그래도 사람들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현재 야쿠자의 현실은 암담합니다. 영화 멋진 세계나 넷플릭스의 야쿠자와 가족을 보시면 와닿으실 거라 생각되네요. 야쿠자의 역사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하게 알아보고 오늘은 어쩌다 야쿠자가 이렇게 되었는지만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야쿠자는 여러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에도 시대에 몰락한 사무라이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개혁개방이 시작되고 칼을 쓸 수 없게 되면서 사무라이는 누구도 찾지 않는 존재가 되었죠. 폭력 조직이 된 사무라이들은 도시를 거점으로 빈민들 양아치들을 흡수하며 세를 불렸고, 일본의 버블 경제 시절 끝도 없이 성장하는 경제와 함께 정치와 기업에 영향을 끼치며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억 단위도 아니고 수십조 원을 굴리며 일본의 지하 세계를 키웠죠. 야쿠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범죄 조직이기도 합니다. 영화로도 많이 수출되었고 이 시기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거든요. 무엇보다 이들을 막을 수 없었던 건 정치와의 결탁 때문이었습니다. 법을 어겨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정부도 야쿠자를 건드리지 않았죠. 애초에 야쿠자 조직 자체가 우익 단체에서 시작한 곳도 많습니다. 일본의 우익 정치 세력은 2차 세계대전의 패배 이후 곳곳에서 일어나는 좌파 계열 인물들을 탄압하는 용도로 야쿠자를 사용했죠. 한국에도 있었던 정치 깡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범죄 조직이 없는 나라는 없죠.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도 총을 든 갱들이 설치고 다니죠. 저번 멕시코 영상에서 나왔듯이 범죄 조직은 없애면 그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다시 등장합니다. 인물이 달라질 뿐이죠. 그냥 정도의 차이입니다. 나라의 수준이나 치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역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범죄 조직 중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게 정치권과 결탁한 조직입니다. 멕시코와 같이 범죄 조직이 나라를 쥐고 흔드는 경우는 정치권과 결탁한 경우이죠. 역사와도 관련이 있고 정치권과도 결탁했던 돈도 많은 일본의 야쿠자는 모두가 도저히 없앨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누구 하면 쿠데타를 일으켜 군부 독재를 하지 않는 이상 야쿠자는 없앨 수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야쿠자의 시대는 금방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시대가 발전한 것도 있고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진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일본의 버블이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1990년대 일본의 버블 경제가 꺼지면서 일본 경제는 끝없는 침체기에 들어갑니다. 돈이 있어야 가족도 있고 조직도 있는 것이죠. 나라의 경제가 내려앉았다는 것은 뒷세계에도 돈이 안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야쿠자는 버텨냈습니다. 이때까지 쌓아둔 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일본 정부는 야쿠자의 근절을 원했죠. 명분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 야쿠자끼리의 전투는 총격전이 일어나는 전쟁터였거든요. 민간인도 피해를 입었죠. 정부는 검은 돈 철폐를 걸고 야쿠자를 소탕하자는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야쿠자는 속된 말로 빵에 갔다 온 횟수가 많을수록 기간이 길수록 조직에서 대우를 받았거든요. 경찰이 잡아 넣어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초기 폭행과 협박이 대부분이었던 야쿠자의 범죄는 이게 범죄가 맞나 하는 일들을 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물론 뒤에서는 몰래 이것저것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체를 내고 지역에 봉사까지 했죠. 일본이 고안해낸 방법은 폭력단 대책법이었습니다. 폭력단 대책법의 핵심은 돈줄 끊기와 꼬리 자르기 금지였죠. 흔히 영화를 보면 보스가 저지른 일을 누군가 책임지고 감옥에 갔다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단 하나, 보스를 집어넣는 것이죠. 폭력단 대책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조직을 지정 폭력단으로 지정하고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결정적인 규정 중 하나가 민사 책임의 특칙이죠. 원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자가 지고 관리 감독자는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폭력단 대책법에서 지정한 조직들은 그딴 거 없이 무조건 땅땅땅 하겠다는 거죠. 원래 야쿠자의 세력 확장 방식은 전쟁을 해서 상대 조직을 굴복시키고 흡수하는 것인데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꼬리 자르기가 안 되니까요. 동시에 야쿠자가 영위하는 합법적인 척을 하는 사업들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폭력단 대책법이 제정되고 일본의 거의 모든 야쿠자의 보스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죠. 결론은 하나였죠. 이제 전쟁은 하지 말자. 일본의 치안은 급격하게 올라가죠. 야쿠자끼리의 전쟁은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었고 야쿠자의 절대적인 숫자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야쿠자를 없애지 못했죠. 밤의 세계는 여전히 존재했으니까요. 연예계, 반문화, 유흥 등 아직도 할만한 돈벌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더 빡센 조치를 취하죠. 2011년 폭력단 대처법을 강화했습니다.
강화해 폭력단 배제 조례를 시행합니다. 폭력단 배제 조례는 한마디로 정의 가능합니다. 야쿠자는 이제 일본 국민으로 안 보겠다이죠.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이레지미를 한 야쿠자가 시비를 걸면 무서워했던 일본 국민도 이제 전혀 야쿠자를 무서워하지 않죠. 무서워할 게 없는 게 일본 경찰에서 완벽한 케어를 해주거든요. 야쿠자를 전문으로 죽치는 우리로 치면 경찰 특공대가 전화 한 통이면 달려와 죽기 직전까지 야쿠자를 조져놓습니다. 당연히 신변 보호도 해주죠. 그 사람만 족치냐, 조직도 함께 족칩니다. 아니 그럼 위험한 순간에 전화해 오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냥 이레지미를 보여주며 말만 걸어도 전화하면 되죠. 뿐만 아니라 폭력단으로 지정되면 속한 사람은 휴대폰 개통은 물론 통장을 개설하는 것도 집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만약 내가 돈벌이가 없어서 한국으로 치면 기초생활 수급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안 줍니다. 그냥 말 그대로 너희는 일본 사람이 아니다, 이 나라에 있는 그 어떤 혜택과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한다이죠. 폭력단 배제 조례는 엄청난 파급을 불러옵니다.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2013년 야쿠자 잡지인 야마구치구미 신보에는 야쿠자로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다는 글이 실리죠. 곧이어 연이 기사들이 터져 나옵니다. 돈이 궁한 야쿠자들이 내다 팔려고 멜론이나 포도, 망고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칼 대신 스쿠버 장비로 무장한 야쿠자들이 고속 보트를 타고 나타나 해삼잡기에 열을 올린다. 이게 거짓 기사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었죠. 붙잡힌 야쿠자는 조직이 너무 빈곤하다, 음식을 훔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뭐 이것도 큰 수확이었지만 가장 큰 수확은 젊은이들의 유입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2022년 기준 야쿠자의 평균 연령은 54.2세입니다. 힘쓸 나이는 지나갔죠. 이때부터 야쿠자는 일본 미디어에서 웃긴 개그 캐릭터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제는 동정의 눈길마저 받고 있죠. 실제로 2016년 야쿠자와 헌법이라는 다큐도 나옵니다. 재밌는 게 다큐를 찍자고 제안한 쪽이 야쿠자인데 이유가 우리도 인권이라는 게 있다이죠. 야쿠자는 야쿠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꼬리표가 붙어버리거든요. 그럼 야쿠자를 그만두면 되지 않나? 맞긴 한데 그만둔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기록이 남아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것마저도 금지해놓으면 야쿠자들이 조직에서 나올 수 없겠구나 싶어서 5년 규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5년 규칙은 야쿠자를 이탈하고 5년이 지나면 사람 취급해준다이죠. 5년이 지나면 은행도 사용 가능하고 휴대폰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꼬리표이죠. 사회생활을 하게 해준다는 것이지 기록을 지워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국 야쿠자는 사회 고치 덩어리가 되었죠. 후쿠오카시에는 은퇴한 야쿠자를 채용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범죄자들을 왜 지원해야 하냐는 말이 나오고 있죠.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한 사람의 평생을 좌우해도 되는가? 이게 지금 일본의 야쿠자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했던 범죄 조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이 건을 위해 인물만 바뀌어 다른 조직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내용 말이죠. 일본에는 한구레라는 단체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단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게 점조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하청일을 하는 느낌이죠. 아직도 남아있는 거대 야쿠자의 하청일을 하거나 옛날 야쿠자의 돈 버는 방식을 점조직을 통해 운영합니다. 한구레는 폭력단 배제 조례에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죠. 요즘 일본에서 나오는 만화의 모티브도 야쿠자가 아닌 한구레입니다. 야쿠자가 몰락하는 동안 너무도 큰 사회 악이 되었죠. 조만간에 한구레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쿠자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